순전히 생각의 힘만으로 진리를 알 수 있다고 믿었던 한 남자. 그리고 직접 보고 겪은 것만이 진짜라고 주장했던 또 다른 남자. 자, 지식의 본질을 두고 벌어진 이 두 철학거인의 싸움. 시피노자 대 휴메 대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이 두 세계관이 어떻게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먼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배우고 믿고 또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정말로 진짜라고 대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철학의 세계입니다. 자, 오늘의 선수들입니다. 먼저 왼쪽 코너. 오직 이성의 힘만으로 우주의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다고 믿는 합리론의 절대 강자 바류흐 스피노자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서는 오른쪽 코너.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모든 지식은 감각 경험에서만 나온다고 외치는 경험론의 챔피언 데이비드 휴미입니다. 자, 1라운드 공이 올렸습니다. 먼저 스피노자의 세계관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 사람의 생각은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게 말이죠. 마치 거대한 나무의 수많은 가지들처럼 결국엔 단 하나의 거대한 뿌리에서 뻗어나온 거라고 봤어요. 스피노자 철학의 심장, 바로 신 즉 자연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죠? 근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저 앞에 거대한 바다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파도도 있고 물방울도 있고 해류도 있죠. 다 달라 보이지만 결국 뭐죠? 맞아요. 전부 물이잖아요. 스피노자는 이 세상 모든 것, 심지어 우리 생각까지도 그 거대한 바다의 일부, 즉 신이자 자연의 다른 모습일 뿐이라고 본 겁니다. 그럼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스피노자는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상상의 단계예요. 이건 뭐랄까 짙은 안개 속에서 사물을 보는 것과 같아요. 감각에만 의존하니까 뿌옇고 흐릿하고 믿을 수가 없죠. 하지만 두 번째, 이성의 단계로 올라서면 우리는 논리라는 아주 훌륭한 지도를 손에 넣게 됩니다. 세상이 어떤 법칙으로 돌아가는지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최종 단계인 직관에 이르면 우리는 마치 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듯 모든 것의 본질을 한순간에 딱 하고 꿰뚫어 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말이 스피노자의 생각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질서 있죠. 그게 현실 세계의 질서와 완벽하게 똑같다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담한 주장이죠? 이건 곧 우리가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이성만으로 우주의 모든 비밀을 풀어낼 수 있다는 엄청난 선언인 셈입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반대편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스피노자가 이성으로 거대한 성을 쌓아 올렸다면 휴문 그 성의 기반을 통째로 흔들어버릴 커다란 망치를 들고 나타납니다. 그의 출발점은 스피노자와는 완전히 180도 달라요. 휴문, 우리 마음속의 모든 생각은 딱 두 가지, 인상과 관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봤어요. 인상은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댔을 때 느끼는 아, 뜨거워 하는 생생한 직접 경험이고요. 관념은 나중에 그 뜨거움을 떠올리는 희미한 기억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속의 동물 용을 떠올릴 수 있는 것도 결국엔 뱀을 봤던 인상, 새의 날개를 봤던 인상, 불의 뜨거움을 느꼈던 인상 같은 것들을 우리 머릿속에서 조합한 결과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순수한 생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휴메의 핵심 주장이에요. 여기서 이성의 역할이 완전히 갈립니다. 스피노자한테 이성이 진리를 만들어내는 창조주였다면 휴먼한테 이성은 감각이 가져온 자료들을 그냥 분류하고 정리하는 도서관 사서에 불과한 거예요. 스스로 새로운 걸 만들어낼 능력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휴메의 가장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파괴적인 필살기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재밌어지는데요. 이 주장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의 심장을 그대로 겨누고 있거든요. 휴메 주장은 이겁니다. 당구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흰 공이 굴러가서 빨간 공을 탕 칩니다. 그랬더니 빨간 공이 움직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뭘 봤죠? 흰 공의 움직임, 그리고 빨간 공의 움직임. 우리는 딱 이 두 가지 사건만 봤을 뿐입니다. 그 둘을 연결하는 원인이라는 신비한 힘, 그 자체를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인과관계는 대체 뭘까요? 휴메에 따르면요, 그건 그냥 우리의 습관이자 기대일 뿐이라는 겁니다. 매일 아침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걸 계속 보다 보니까, 아, 내일도 당연히 동쪽에서 뜨겠지 하고 기대하게 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건 필연적인 법칙을 우리가 본 게 아니라 그냥 반복되는 경험에 익숙해진 것뿐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게 흉이 우리를 데려가는 조금은 무서운 결론입니다.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것에 대한 확실성은 0%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과학 법칙이요, 내일도 똑같이 적용될 거라는 보장은 사실 없다는 거죠. 그저 지금까지 늘 그래왔다는 우리의 습관적인 믿음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잠시 링 밖으로 나와서 두 선수가 그려낸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겠습니다. 한쪽은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정해져 있는 필연의 세계고요. 다른 한쪽은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일지도 모르는 습관의 세계입니다. 이 표를 보면 두 세계관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들어오죠. 스피노자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듯이 이성만으로 모든 진리에 도달할 수 있어요. 한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휴메 세계에서는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낀 것만이 진짜 지식의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경험이라는 창문 밖을 결코 내다볼 수 없는 셈이죠. 한쪽은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 다른 한쪽은 겸손한 한계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치열했던 승부,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스피노자일까요? 흉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싶으신가요? 사실 정답은 둘 중 한 명을 고르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네, 진짜 승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철학 그 자체죠. 우리는 이성으로 모든 걸 알 수 있어 라고 외치는 스피노자와 아니, 네가 직접 본 것만 믿어야지 라고 맞받아치는 흉. 이 둘의 팽팽한 싸움이 우리는 대체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는 근대 철학 최고의 질문을 탄생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치 세기의 대결을 정리하는 심판처럼 등판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그는 스피노자와 흉, 두 선수의 손을 모두 들어주려고 했어요. 칸트의 해결책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식을 만드는 건 마치 쿠키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본 거예요. 흉이 말한 경험은 밀가루 반죽 같은 재료입니다. 하지만 재료만 있다고 쿠키가 되진 않죠? 스피노자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성이라는 쿠키 틀로 꼭 찍어내야 비로소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는 맛있는 쿠키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재료, 즉 경험과 틀, 즉 이성, 둘 다 꼭 필요하다는 아주 멋진 결론이었죠. 이성과 경험. 오늘 우리는 철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챔피언의 세계를 여행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무언가를 배울 때 먼저 머릿속으로 논리적인 체계를 세우고 파고드는 스피노자 스타일에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일단 부딪혀보고 직접적인 데이터를 모으는 걸 중시하는 휴메 스타일에 가까우신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예, 또 잘 들어봤네요. 마지막 질문이 재밌네요. 마치 휴미나 스피노자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골라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이 따라오는데 그게 문제죠, 사실은요. 스피노자, 휴 둘 다 틀린 거죠. 너무 지는데 즉 여긴 상식적인 우리는 자연고 그 결과로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알매 능력들을 통해서 볼 때 세상은 다양한 실체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양한 실체들이 뭔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감각적으로 또는 깊은 이성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면이 있죠. 그걸 밝히기는 쉽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보여져요. 근데 그것이 확실하냐? 증거를 대봐라. 누구도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상식적인 관점이 옳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명확한 증거를 대어봐라, 증명해봐라, 뭐 이런 거에는 명확하게 대답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 명확함을 추구한다라는 명목으로 계몽주의가 시작이 된 합리주의라는 것이 시작이 된 그 후에 데카르트를 거쳐서 스피노자가 나타나서 사실 존재하는 것은 하나일 뿐이다. 실제 이론론,
주장을 하고 또 거기에 나와서 우리가 전혀 다르다고 느끼는 정신과 물질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일 뿐이다 라는 생각에 휴미 나타나서 감각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냥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의 인상의 기억일 뿐, 즉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어떤 물질이 만들어내는 인상의 기억일 뿐이다. 즉 물질의 부산물일 뿐이다. 존재하는 것은 물질 그 자체만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스피노자 같은 합리주의자가 그렇다면 순수히 머리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즉 인과율과 같은 그런 필연성, 이런 것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휴me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인과율, 인과율적 필연성 이런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의 철학의 자들의 노력이었다면 휴me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인과율이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의 습관일 뿐이고 정말로 있는지, 인과율이라는 것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올바른 결론이다. 굉장히 황당한, 사실은 인과율이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다. 즉 뭐 당구장에서 하얀 당구공이 빨간 당구공을 치면 늘 맞은 빨간 당구공이 또 튕겨 나가니까 그게 인과율적으로 느껴지더라도 그건 우리의 생각의 습관일 뿐이고 언젠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말하자면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생각이다. 라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이 부분을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제가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상식적인 인식론으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인류는 그러지는 않았죠. 특별히 철학자들은요.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칸트라는 사람이 나와서 오히려 그 둘 다 맞다라는 말을 해주려고 했던 그래서 칸트라는 사람이 현대 철학의 아버지다라고 불리워지는 이유가 바로 그 근대주의, 근대의 계몽주의의 딜레마였던 휴메식의 경험주의와 데카르트, 스피노자 같은 사람들의 합리주의를 어떻게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맞을지 몰랐을 때 그걸 이제 합쳐낸 거죠. 그 합쳐내서 사실은 이성이라는 것이 외부 세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를 규정해 주는 것, 즉 외부 세계, 현실이라는 것, 실제라는 것은 인간이 규정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성의 의미를 뒤집으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다시 이 철학을 썼죠. 그래서 철학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렇게 불리워지긴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첫걸음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상식적 인식론에 기반한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것이 오히려 실제 존재하는 세계들을 가장 정합적으로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그런 태도이지 않나.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